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강했고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뻗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시황해설 주식원탑 김진희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과연 이번 주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와 함께 AI 산업의 지각 변동, 헤게모니는 누가 질 것인가. 헤게모니를 찾아봤더니만 약간 독일어에서 온 것 같아요. 주도권 이런 뜻인데요. 네. 예. 미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상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가면서요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게 소비자 물가 발표 4월 CPI 발표 이후부터 조금 변화가 나타났는데 우리 증시는 그걸 못 쫓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미국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부진한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수요일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왜 상승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CPI를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CPI의 안정 정도가 그렇게 인상적인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코어 CPI 같은 경우는 겨우겨우 컨센서스 수준을 맞추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모멘텀이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CPI보다는 오히려 소매 판매의 부진이 오히려 증시 상승의 모멘텀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5월 들어서 미국의 매크로 경제 지표를 보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소매 판매 역시 거의 쇼크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미국 경기의 일시적인 둔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그런 동향인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물가가 급격하게 안정이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경기 위험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두 개의 상황일 텐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면 후자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CPI의 안정보다는 소매 판매 쇼크로 인해서 시중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증시 상승 모멘텀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정책 금리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2년물 금리보다 매크로 상황을 잘 반영한다는 10년물 금리의 하락 안정폭이 더 커서 이런 제 판단을 조금 반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국이 지금 산업이 굉장히 좋은 AI 산업이나 이 AI와 관련돼서 파생되어 있는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은 다시 그럼 경기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을 게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결국 미국 AI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업들은 좋을 수 있지만 2차 전지, 소재, 자동차 이렇게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미국에게 수출을 많이 하는 전통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미국 증시는 주도주군 AI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이어간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 수출주들이 좀 부진하면서 우리나라 지수상으로 부진이 나타났고 여기에 이제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HBM 납품 관련한 불확실성이 유지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부진했다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거는 이런 우리 시장의 부진 형태는 지수로만 좀 보여지는 형태고 사실 하이닉스는 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은행도 그렇고 전력 파워도 그렇고 원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AI 주도주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종목 투자 수익률 자체가 나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지수로는 미국 시장보다 조금 약해 보이고 부진해 보이는 흐름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크게 글로벌하고 궤를 떨어뜨려서 볼 만한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처럼 보여지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부적인 흐름, 지수의 형태는 약하지만 내부적인 흐름은 그래도 견조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좋은 해석이 있습니다. 미국은 잘 가는데 우리는 왜 이런가라는 고민이었는데요. 그 지점도 해석을 해주셨고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안 좋았는데 주가가 올랐다. 지표가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워낙 지금 미국 경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나쁜 경제 지표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그 지점을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그러면 이번 주는 글로벌 증시나 우리 증시나 이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엔비디아의 1분기 분기 실적을 보고 있는데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네네. 일단 뭐 이번 주에는 경제 이벤트는 중요한 게 없고 네. 결국 이번 주 가장 FOMC 의사록 공개되는 거와 네, 함께 네. 엔비디아 실적. 예.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면은 이번 주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네. 발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어떤 수준으로 나올까는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겠지만 네. 사실상 엔비디아의 실적이 갑작스럽게 쇼크를 보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실적 수준 자체보다는 이 실적에 대한 주가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한 요인일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실제로 이제 AI 전체 산업에서 엔비디아가 실질적인 헤게모니를 가지고 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AI 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와 뭐 기대 심리들을 잘 반영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일까지는 글로벌 반도체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비중이 높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은 조금 뭐 삼성전자 덕분에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는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오늘 제목처럼 엔비디아가 이전처럼 AI 산업 전체의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부터 확실히 이제 AI 전체 핵심 주도주였고 헤게모니 주식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온디바이스 AI로 이제 AI 산업 전체 그러니까 중심이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네. 엔비디아 주가만 최근에 좀 보더라도 그 적은 매개 변수라고 하죠. 파라미터 숫자를 작은 수로 발표하는 그런 AI 모델들을 발표할 경우에 오히려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프에도 좀 표시를 해왔습니다만 지난 5월 1일 날 아마존에서 기존의 매개 변수보다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같은 효용을 내는 AI 모델인 라마를 발표를 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약 4% 가까운 주가 하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AI 모델을 경량화한다는 건 결국 온디바이스 AI를 위해서 경량화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파는 그런 고가의 사양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커지겠죠. 계속해서 네네네. 커지겠지만 네. 이제 실제로 이제 확장의 폭이 온디바이스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엔비디아의 성장보다는 네. 다른 반도체에서 성장률이 더 강해질 걸 시장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보면은 뭐 오픈 AI랑 그리고 구글에서 신제품을 냈는데 가장 그 각광받았던 신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AI 에이전트 같이 온디바이스 AI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에 되게 집중하는 시장의 흐름이었었거든요. 만약에 시장의 견해대로 AI의 중심축이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이제 이동하게 된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그동안 가지고 왔었던 헤게모니는 좀 약해질 수 있고 그렇다면 설사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충격을 받더라도 이것 자체가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는 그런 이벤트는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결국 이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가장 핵심적인 바로미터가 뭘까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반도체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퀄컴 같은 주식이 바로 온디바이스 AI에 관련한 핵심 종목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퀄컴이 최근에 보여줬던 상대적 강세를 얼마나 유지해 줄 수 있느냐 그걸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도 상대적으로 퀄컴이 더 강한 모양새를 나타냈습니다. AI의 메가 트렌드는 지속되지만 그 가운데 주도권의 변화는 일어날 수도 있다. 그죠? 네. 일어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기업별로 종목별로 주목하자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그런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그런 AI의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을 국내 시장은 어떻게 반영하고 섹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그러면 조금 쉬고 있는 반도체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그 밖에 또 봐야 될 섹터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뭐 우리 시장의 실질적인 주도주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강 상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거든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 전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관망 심리가 계속이 되면서 수요일까지는 조금
안정된 소강 상태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온디바이스 AI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 반도체는 메모리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온디바이스 AI의 수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는 관심 있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동향을 보면 이 AI 산업 확장 때문에 파생된 산업들, 즉 뭐 전력 산업들, 소재 산업들이 좀 상승세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전력 설비 혹은 구리, 알루미늄 재련 뭐 광산업종 이런 종목들까지 지금 상승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에 상응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사한 형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LS그룹 주식들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뭐 실적 호전을 기대한다, 뭐 구리 가격 상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하게 이미 주가 궤적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흐름을 보면 구리도 고가 갱신 상황이고 관련 주식들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많이 오른 듯 해 보이지만 여전히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또 하나 이제 미국이 전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태양광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한번 좀 증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보더라도 일부 종목군에서 이제 상승세가 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반응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 중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워낙 미국 쪽 비즈니스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태양광 주가 업체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미국의 관련주들은 이미 좀 움직였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이미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아주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태양광 주식들이 움직이는 이 흐름들을 생각할 때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국내 방송이니까 국내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건이 어려우시다면 미국 쪽 비즈니스가 많은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좋은 시각을 주셨습니다. 반도체는 뭐 어쨌든 간에 가져가야 되는 섹터고 지난번 은행주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 플러스 그런 전력 설비 그러니까 뭐 AI보다 전력기인 것 같아요. 주가가 그만큼 강한데 처음에 사실은 뭐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많아지니까 전력기기 보자 그랬을 때 에이 뭐 그랬거든요. 엄청난 폭발을 상승세를 가져온 것처럼 태양광도 지금 태양광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시황해설 주식 원탑 김진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